안녕하세요. 끌림수학의 전재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부터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이차 함수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꼴을 볼 수가 있냐면 y는 fx라는 가장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 값이 뭐 하나를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뿅 y가 되게 하는 거.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하나 집어넣을 때 하나 나오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말 그대로 줄임말이야. 차수가 2인 함수인 거야. 근데 그 차수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꼴이라고. 우리가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그 y를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그때 뭐 2차식이 되려면 얘가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뭐일 때? 그 x에 대한 차수가 2였을 때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시로다가 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우리가 2차식이라고 이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 x 없어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걸 보고 저희는 이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y는 꼴로 이렇게 2차식 꼴로 적혀 있으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목적은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자, 크게 이렇게 크게 y축, x축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죠. 알겠죠? 그래프 생각하면 너네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쉬워요. 엄청 쉬워요. 2차 함수라는 것은, 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이 y는 fx꼴, y는 x제곱이라는 애에서 우리가 그 지나는 점들을 엄청 많이 모여서 선이 되게 한 게 이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똑같아. 우리가 한번 이 지나는 성립하게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y가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번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야.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0이 되겠죠? 왜? x 이렇게 표현하면 0,0, 알죠? 이거는? 자, 그 다음 1 대입하면 y 값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점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를 대입해볼 거예요. 2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2를 제곱했으니까 4가 나오겠네. 한 요 정도로 그릴까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 볼 것은 우리가 0이랑 1만 1, 2 이렇게 양수 쪽에다 대입해보지 말고 한번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보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1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1값. 이런 이렇게 딱 점을 찍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똑같이 4가 나오겠죠? 양수가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지나는 점들, 뭐 1도 대입할 수, 2도 대입할 수 있지만 그 사이가 뭐 2분의 3 그런 애들을 다 대입하고 나니 그거를 연결을 시켜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가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물선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한번 넣어보면 똑같이 0을 대입했을 때 0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따라서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밑에 형태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볼 건데 이거의 특징들을 한번 볼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y는 x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일단 그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리는 거야. 알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그리고 음수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음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는 어떻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알겠죠? 그럼 양수, 음수.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외울 때 뭐 양수, 음수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양수를 보통 양수가 좋아, 음수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양수라고 대답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웃어.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을 경우는 이렇게 웃는 표시.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별로 안 좋잖아. 이렇게 우는 표시. 우는 표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이거야. 양수, 음수. 알겠죠? 그 선생님 이게 뭐가 웃는 건지 이거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여기다 눈을 그려봐. 그러면 이제 사람 얼굴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웃는 표시, 우는 표시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폼을 쓴 형태다. 음수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폼을 쓴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양수, 음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뭐 첫 번째 얘 이제 첫 번째는 이건 초록색으로 할게요. 얘는 초록색으로 할 건데 자 이렇게 양수였을 때 특징 얘만 한번 볼게요. 얘만 한번 볼게요. 얘의 특징들은 뭐냐면 우리가 양수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건 교과서에도 뭐 간간히 나오는데 위로 오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딱 그래프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얘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이 그래프를 아래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볼록하게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폼을 쓴 형태는 아래로 볼록하다. 어느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그럼 위로 오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오목하게 들어갔다 이런 뜻이라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뭐 여기로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뭐 볼록이 보통 많이 쓰여요. 위에서 쳐다봤을 때 볼록하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위로 볼록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 오목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쳐다봤을 때 우리가 오목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 제일 중요한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한번 보자.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됐을 때 너네들이 이렇게 얘 지금 팔로 보자면 이렇게 형태로 보자면 팔 두 개 있죠? 팔꿈치 두 개 있죠? 어깨 두 개 있어요. 팔 두 개 있고 뭐 팔꿈치 두 개 있고 뭐 어깨 두 개 있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하나인 점이 있어. 하나인 점. 그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로 봤을 때 여기 점. 이런 점을 우리는 유일하게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점을 우리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2차 함수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그래프로 따지자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0,0이라고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0, 유일하게 하나의 점이 0,0이잖아요. 됐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여기 이 아래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는 어떤 형태? 또 유일하게 한 점이 어디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얘도 여기. 그래서 얘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얘도 똑같이 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특징. 뭐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가, 여기 그래프에서 반으로 잘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내가 그래프 그렸을 때 내 머리. 요걸, 여기 그 머리에 하는 이 직선. 이걸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반으로 자르게 하는 선이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함수식이라고 안 하죠. 함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x는 1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현한다는 거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죠? x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른 말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y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y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반 자르는 거 보면 이 선이 x는 0이라고도 되지만 y축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선이 y축이다 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도 축의 방정식이 뭘까?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반으로 자르는 거 누구요? 똑같아. 얘도 똑같아. 반으로 자르는 거 똑같아. x는 축의 방정식이 x는 뭐다? 0이다. 됐어? 그 다른 말로 또 y축이라고 쓸 수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4번이 있는데, 4번은 뭐냐면, 이거 공간이 부족하네. 4번은 뭐냐면, 뭐 여기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봐봐요. 이 초록색 그래프를 한번 또 볼 거예요. 이 초록색 그래프라는 게, 자, x가 0보다 클 때라고 적혀 있어요. 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x가 0보다 큰 부분. 근데 그때 그래프가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 여기에요. 여기. 여긴데 여기가 x 값이 증가하면서, 이 x 값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때 y 값들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x 값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y 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x 값이 0보다 작으면, 자, x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인데 우리가 그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지. 근데 x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 너네들이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가 있잖아.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요. x 값이 증가하면 올라가니까 y 값도 증가하는 부분이라 이거야. 됐어요? 여기가 증가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겠어? x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표현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네들이 함수를 뭐 리듬만 타지 말고 함수도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여기도 4번이 있네. 여기도 4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4번도. 자, x값이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자, x가 0보다 큰 부분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타. 여기서부터 롤러코스터를 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롤러코스터 타면 뚝 떨어지고 있어. 아, 그러면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떨어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뭐겠어? x값이 증가하면, 자, 탄다. 그러면 y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라.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값이 증가한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다 간략하게 대칭이라는 말을 좀 해볼 건데, 대칭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봐봐요. 책이 없나? 그 수학에서 대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야. 이거 뭐 영어인데? 영어 책인데 잘 봐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칭이라고 하면 수학적 용어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은 미술에서 하는 그거 뭐죠? 이렇게 나비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그려놓고 접었다 피면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미술 용어.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해주시면 대칭은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칼코마니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 초록색만 따지자고 하면요, 뭐 이렇게 5번이라고 굳이 적자고. 자,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따지자면 얘는 어떻게 접어야 데칼코마니가 될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접어버리면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접어버리면 우리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완전히 겹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Y축 대칭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봐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Y축 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접었을 때 그 접힌 부분,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그렸는데 여기로 그려졌다? 이 축을 의미하는 거야. 축.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축이라고 그래. 접힌 부분. 미술 용어로 따지면 데칼코마니에서 접힌 부분을 우리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축이 뭐야? Y축이야. 그래서 우리가 Y축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빨간색 부분, 얘도 뭐겠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Y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접어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5번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돼? Y축 대칭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총정리로 이렇게 하나씩 다,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둘의 대칭 관계예요. 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관계일까? 자, 잘 봐요.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얘랑 무슨 축 대칭일까? 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거. 누구야, 누구? 이 선이죠. 근데 이 선은 무슨 축이라 그러죠? 그래요. x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한다?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된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체조로 볼 수 있는 거, 자, 양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음수, 양수, 음수, 그 다음 이거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지금은.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창피하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마지막 라스트예요.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x제곱이라 그랬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만, 이건 완전 기본 형태잖아요. 이거를 선생님 y는 4x제곱 이런 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 숫자가 커질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보다는 조금 더 좁게,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더 좁게 그려집니다. 좁게. 아시겠죠? 이걸 직접 너네들이 넣어봐서 x에다 넣어서 y값 몇 나오고 x값 몇 나오고 y값 몇 나오고 막 이거를 다 넣어보면은 이 y는 x제곱보다 조금 좁게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죠? 근데 그 양수가 더 커졌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 이렇게 더 좋아! 이렇게 더 좋다는 식으로 뭐를 좁게? 폭을 좁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뭐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폭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폭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숫자가 커지면 더 어떻게 된다? 더 좋으니까 좁아진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얘가 적혀있는 y는 x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 선생님 얘가 y는 4x제곱이고 y는 4x제곱이고 선생님 그럼 숫자가 더 작아지면요, y는 2분의 1x제곱, x제곱보다 더 작죠? 그러면 양수는 더 작아졌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덜 좋아. 또 더 신나 보이나 이게? 이것보다 덜 좋아.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폭을 더 넓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을 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더 작아지면 어떡해요? 얘도 더 작아지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이 제곱이 되면 더 넓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요. 직접 넣어보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숫자만 보면 얘가 숫자가 더 커져서 더 좁게 그려질 거예요. 더 좁게. 얘가 이런 식으로 y는 3x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한번 너네들이 직접 넣어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딱 음수네. 근데 음수가 됐네. 이렇게 딱 더 기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워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얘가 폭을 나타내는데 이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숫자만 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 절대값이 3으로 더 좁아졌네. 그러면 이렇게 더 좁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만약 또 뭐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얘는 절대값이 숫자가 더 작아졌네. 그러면 음수는 음수니까 울게 그리고 나서 더 넓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아까 무슨 축대칭 관계라 그랬죠? y축대칭 관계라 그랬어요. x축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3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러면 x축대칭 관계네요? 이거니까? 아니야. 왜냐면 대칭이란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데칼코마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얘보다 폭이 더 좁겠죠? 숫자가 3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얘 관계는 이거랑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줘야 될 텐데 우리가 얘가 더 넓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넓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접었을 때 똑같이 안 된단 말이지. 더 넓어지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X축 대칭 관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형태에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폭이 똑같아야 우리가 X축 대칭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옮겨봐요. 이렇게 위아래도 옮겨보고 좌우로도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